야권이 정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서 대안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결국 두 법안이 경쟁하게 됐는데요. 우주항공청 원안 통과를 기대했던 경남에선 자칫 연말에 예정돼 있던 우주항공청의 출범이 늦춰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종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야권의 대안 법안보다 하루 늦게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을 과기부 산하 차관급 외청으로 두되 여러 부처에 난립한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반면 야권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우주위원회에 장관급의 우주전략본부를 둔다는 게 골자입니다. 독립성을 더 강화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일개 부처의 외청이 어떻게 한국판 나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속전속결로 기존 행정조직 틀 안에 우겨 넣다 보니 첫 단추부터 잘못 깬 겁니다. 경남도는 야권의 대안 법안이 말 그대로 대안의 하나인 만큼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우주항공청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서 병합 심리를 하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연말 개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우주항공청과는 달리 우주전략본부는 경남이 주력인 항공이 빠진 반쪽짜리 정부 조직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주산업은 항공산업의 10에서 20% 정도에 해당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새로 정부기구를 만들 때 항공을 제외하는 것보다는 우주항공으로 같이 묶어서 나아가는 것이 야권의 맞불이 자칫 우주항공청 연말 출범에 발목을 잡을 것이란 위기의식도 감지됩니다. 카이 노조와 사천상공회의소, 사천시민참여연대, 사천시 기관단체장 협의회 등이 특별법 원안 통과를 잇따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치 논리라든지 지역 이기주의가 철저하게 배제되고 정부의 원안대로 사천에 조기 설립되는 구속은 피했지만 지역구 하영재 의원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데다 경남의 정치권이 대전 충남권과는 달리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우주항공청의 사천 연내 개청을 위해선 윤석열 정부의 확실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마지노선이었던 6월 국회 상정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여야 정쟁이 국가 미래 산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종승 기자입니다. 정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건 지난 4월, 국회 과방위는 한 달 반이나 흐른 지난달 24일에서야 전체 회의에 처음으로 특별법을 상정했지만 그마저도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의 마지노선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의 상정에 통과시켜야만 6개월 후인 올해 말 개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여야가 일본 오염수 처리와 방통위원장 선임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내일로 예정된 전체 회의마저 취소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이 국가 미래 산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해서마저도 이게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적 이해관계 내지는 작은 것에 연연해서 국가 백년 대계가 늦춰지거나 연내 개청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주항공청 개청 시행일 규정을 현재 국회 의결 6개월 후에서 3개월 후로 바꾸면 가능하긴 합니다. 판에 박은 듯이 하는 것이 아니도 한 3개월 정도로 당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7, 8월은 통상적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는 데다 9월부터는 총선 체제가 본격 가동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칫 총선 이후까지 미뤄지면 우주항공청의 위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총선 전에 개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전이라도 여야가 합의를 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저희가 조그마한 희망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경남 정치권과 지자체도 정쟁 탓만 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차선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이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가 우주항공청을 논의할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과 방통위원장 선임을 놓고 대립하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연내 개청이 어려워지는 건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종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도민 250여 명이 국회 앞에서 우주항공청에 조속한 개청을 촉구했습니다. 조속히 설치하라. 무엇을? 도민 염원과는 달리 국회 과방위의 시기는 맴돌기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을 논의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지만 위원장 선출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혹시 시간을 끌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최단 시간 내에 소위를 통해서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큰 장벽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선임 논란. 18일로 예정된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해 우주항공청 협상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방송 전체적인 어떤 그런 파워에 비해 가지고 우주항공청 자체의 어떤 뭐랄까 무게감 자체는 정쟁에 있어 가지고 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장의 공석도 악재입니다. 최원호 전 단장이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는데 한 달 넘게 후임이 선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등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해처 모여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우주항공청 로드맵에 대한 과학기술노조의 반발도 변수입니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기존의 역할과 위상을 존중하여 현행대로 국가과학기술연구의 산하로 유지됩니다. 접근보다는 파행 쪽에 무게가 실리는 우주항공청 개청 논의에 대해 도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승입니다. 여야가 추석 전에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여부를 결론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범도민 권리대회가 사천에서 열렸습니다. 이종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도민 5천여 명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5개월째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등을 둘러싼 여야 정쟁에 밀려 목표했던 연말 출범이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우주항공청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세력이고 역사의 죄인이라는 날선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로 일부 지역의 정치인들이 반대한다든지 정당 이기주의로 일부 정당이 반대하는 거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최근 여야 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주항공청 법안을 다룰 안건조정위원장으로 민주당 조승래 의원을 선출하되 추석 전까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여부를 결론 내기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꽉 막혔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적어도 올해 안에는 아무리 늦어도 11월, 12월에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하지만 정부안이 그대로 합의될지는 의문입니다. 민주당이 우주항공청에 맞서 국가우주위원회 소속 우주전략본부안을 포함해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순순히 포기할지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우주항공청 단일 법안을 추석 전인 오는 25일에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늦어도 10월 초에는 과방위 전체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목표했던 올해 연말 개청은 힘들겠지만 내년 총선 전 출범은 가능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이종승 기자입니다. 우주전담 행정기구 관련 법안은 정부안과 민주당 안을 포함해 모두 5건입니다. 정부는 과기부 산하 우주항공청을
야권은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법안들이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등을 둘러싼 여야 정쟁에 밀려 5달 넘게 국회에서 잠만 자자 정치권이 국가 미래 산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해법을 내놨습니다. 우주항공청을 다룰 안건조정위원회가 13일 전문가 토론과 19일 항우연 등 연구원 의견 청취에 이어 25일 종합토론을 거쳐 단일안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안과 국회의원 몇 분이 또 개별 법률안을 낸 게 있습니다. 이것을 총조합하여 안건조정위원회 안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단일안이 나오면 늦어도 10월 초에는 국회 과방위 전체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의 정치적 언사들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만약에 그런 언사들이 누적이 된다면 이 어렵게 만들어 정상화된 이 논의가 또 어떻게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이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 일정을 감안할 때 법 공포 후 6개월 시행 규정을 3개월로 앞당기더라도 목표했던 올해 말 개청은 힘들어졌습니다. 다만 예상대로 진행되면 내년 총선 전 개청은 가능합니다. 국회 과방위는 민감한 청사 위치 문제는 다루지 않고 법안 이견을 좁히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정부가 대전의 우주 천문 연구기관들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야당과 연구기관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뜻이어서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을 둘지를 놓고 대립했던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하는데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이재영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장이 대전 전자통신연구원 국정감사에서 대전의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외부인 연구회 산하에 두겠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이 돼야만 연구개발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야당과 연구기관, 노조의 주장을 수용한 셈입니다. 지금까지 30여 년간 투자한 항공우주연구원은 다른 쪽에 두고 그걸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한 울타리에 들고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R&D 기능을 우주항공청에서 직접 수행한다는 이야기는 실제로는 그 국립연구소를 200명짜리 국립연구소를 사천에 만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항우연이나 천문연의 R&D 기능이 오히려 찢어지거나 분할되고 고사되게 되는 거죠. 여당도 정부 입장 변화를 반기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을 둘지를 놓고 여야가 막판에 틀어졌는데 극적 합의에 물꼬가 트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가 직속기관화 시점을 우주항공청 설치 이유라고 밝혀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설치부터 해놓고 그걸 부칙으로 적을 수도 있거든요. 크게 그 화급을 다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당은 국회 과방위 소위원회 소집을 서두르고 있고 경상남도는 항우연 노조와 만나 대전 연구기관들이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이 된다는 보장만 해주면 무엇이든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전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전 연구기관과 노조 요구를 수용한 셈인데 우주항공청이 연구 기능을 수행할지를 놓고 틀어졌던 여야의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국회 과방위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대전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우주항공청 신설 후 검토가 기존 주장인데 우주항공청 출범과 동시에 연구기관들을 직속기관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꾼 겁니다. 항우연과 천문연이 스스로 직속기관화 되겠다고 하니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슈가 다 해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우연도 노조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직속기관 법제화만 약속해주면 우주항공청의 연구 기능을 인정하겠다고 호응했습니다. 노조하고 문제는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노조도 지금
법제화까지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저는 입지에 대해서도 뭐 의견을 내지 않는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와 연구기관이 같은 입장인 만큼 우주항공청의 연구기능 보유 여부를 놓고 막판에 틀어졌던 여야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과방위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전체 회의, 법사위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모레 항우영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 수행 여부도 여당과 정부가 대승적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야당도 더 이상 명분이 없으므로 최대한 빨리 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월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드디어 결실을 거둘지 여야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가 끝난 뒤 정부와 여야 간사가 만나 우주항공청 법안을 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협의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예산안 통과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올해 안에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국회 과방위가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우주항공청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대전항공우주연구원 등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두는 내용을 법안 본조항에 넣을지 붙이게 둘지를 놓고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항우연과 천문연에서도 우선 법에 명시를 해주기를 바라고 그게 이제 부칙인지 뭐 본법인지 거기에서는 크게 이제 관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뒤늦게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여야 간사가 만나 법안을 상정하기로 협의해 실마리를 찾나 싶었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소위원회가 공식 안건 논의를 마쳤을 때 여권이 법안 상정 논의를 요구하자 야권이 공식 안건이 아니라며 거부해 결렬됐습니다. 올해 안에 법안이 확정될 마지막 기회는 국회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할 때 함께 통과시키는 방법뿐인데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올해 통과 가능성은 더 멀어졌습니다.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여야 정책위 의장단이 주도하는 2+2 협의체가 우주항공청 법안 통과를 협의하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우주 관련 연구기관과 학회들도 여야가 작은 차이로 다투지 말고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AAM 그리고 통신위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개청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건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기 때문에 조기에 이 법안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될 듯 하던 법안 통과 논의가 또 멈칫하자 초조함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9개월간 표류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간 진통이 컸던 만큼 지역사회에선 특별법 통과를 크게 환영하며 우주 강국으로 나아갈 대장정에 경남이 중심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한국판 나사 역할을 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4월 특별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입니다. 특별법은 과기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도록 했습니다. 여야 모두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우주항공청 설립. 그러나 법안 다툼이 5달 넘게 이어지자 도민들은 결의대회로 법안 통과를 압박했습니다. 지금도 늦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마지막 쟁점이던 우주항공청의 직접 연구 개발 기능을 두고 극적인 합의에 이르면서 9개월간의 표류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항우연과 천문연이 직할 기관으로서 우주청이 수반하게 된다면 300명 내외의 공무원들과 그리고 기반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우주항공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앞으로 10년간 부문별로
최대 200배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항공 우주 산업의 70%를 책임지는 경남에 우주항공 산업의 컨트롤 타워가 세워지면서 산업 생태계의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경남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함께 힘을 모아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경남 주력 산업인 기계와 소재 부품 산업의 동반 성장도 기대됩니다. 지금의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우주 기술 플러스 타 산업 기술과의 융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하고 충분히 결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발전을 이룰 것으로. 우주항공청은 300명 규모로 올해 상반기 개청할 예정입니다. 우주 강국으로 나아갈 대장정에 선 경남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추진으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우리나라 우주항공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되겠죠. 하지만 그만큼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 산업계, 또 학계에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김태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동시에 가진 세계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술력에선 우주항공 선진국의 60%에서 80%에 머물러 있고 분야도 공학적, 실용적 측면에 치우쳐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선 우주항공 분야의 큰 그림을 목표로 설정하고 영역도 넓혀야 합니다. 이제 우주 생명과학이라든가 우주 의료, 또 자외선에 노출되는 문제, 방사선에 노출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탐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에 같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과기부 산하 차관급의 외청으로 출발하면서 국방부, 국토부, 산업부 등 상위부서와 정책을 기획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우주항공청엔 범부처 정책을 기획조정하는 실질적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력 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초대 청장은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를 영입할 수 없어 국내 한정된 인력에서 뽑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에는 교육, 의료, 교통체계 등 정주 여건 관련 조항들이 빠져 있어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하고 국회에 현재 발의돼 있습니다. 또 경상남도와 사천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국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추진단 신설을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들은 전문 인력을 키우고 연구소, 기업도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큰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글로컬 사업을 계기로 우주항공대학을 만들어갖고 내년부터 신입생이 모집을 합니다. 이 학생들은 상당히 파격적인 지원이 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또 수립되었으면 하고요. 또 이런 산업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려면 관련 법이나 규정들이 재정비돼야 됩니다. 아울러 경남을 중심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즉 위성특화지구 조성, 국내 최초 미래 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